사막 한복판에서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벌어진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섭씨 50도가 넘는 극한의 리야드 사막에서 지하철을 건설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던 현지 전문가들이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입을 다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은 핸드폰이나 만드는 나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 공사 총감독이 이제는 매일 아침 식혜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알라신께 맹세코. 이런 맛은 평생 처음입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인은 대체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새로운 지하철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시드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감독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만큼 무모해 보이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사막의 혹독한 환경, 50도 이상의 뜨거운 태양, 거센 모래바람 속에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공사를 한국 회사가 주도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핸드폰과 자동차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여겼고 그들의 기술이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통할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게다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 혹독한 조건을 견디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저들이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첫 회의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팀의 수석 엔지니어 이동현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두바이에서도 지하철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 역시 뜨거운 사막이었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끈기로 완성해냈죠. 이번 프로젝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의 말은 강한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며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여전히 한국팀을 믿지 못한 채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사막의 열기가 아침부터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모래를 흩뿌리며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장비를 조립하는 손길은 능숙했고 치수를 재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이곳에서 일해온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때 한 노동자가 땀을 훔치며 동료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두바이에서도 해냈잖아. 여기도 다르지 않아. 오늘은 우리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봅니다. 그의 말에 다른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를 조정했고 그들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팀이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이 제 안의 의심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현 씨에게 이 사막에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는 차분한 미소와 함께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도전을 극복해왔고 우리의 기술과 팀워크를 믿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확신이 제 걱정을 조금씩 덜어주었어요. 이후에도 저는 한국팀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했고 그들이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팀을 향한 의심을 점점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들의 기술과 성실함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열쇠가 될 것이라 믿기 시작했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노력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하철 건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도전하고 협력하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만들어낼 변화와 그들이 사막에서 증명해낼 기술력을 기대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어느 무더운 오후 저는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하늘 높이 떠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발 아래의 모래는 마치 타오르는 숯불 같았고 조금만 걸어도 열기가 발바닥을 태울 것 같았습니다. 땀은 연신 흘러내렸고 눈앞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팀의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위와 피로가 겹쳐 어느새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단단한 손이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이동현 수석 엔지니어님의 다정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저를 부축하여 큰 임시 대피소 그늘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라시드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식당 역할을 하는 한바식당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건설 현장 근처에서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한바식당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이곳은 한국팀이 마련한 휴식 공간으로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간이 주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이곳을 단순한 식사 공간으로만 여겼지만 오늘처럼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곳이 단순한 한바식당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정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김정순 씨 한국팀의 식사를 책임지는 분으로 60대 초반의 나이에 언제나 부드러운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많이 지치셨네요. 그녀는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이 동동 떠있는 시원한 물 한 잔과 식혜 한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고 부드러운 단맛과 은은한 국물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식혜의 맛이 혀끝에서 퍼지며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온몸이 시원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피로가 풀리며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서로 마주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 얼큰한 된장찌개,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매콤한 제육볶음과 고소한 계란말이까지. 한쪽에서는 갓 튀겨낸 고추튀김과 깻잎전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음식들이 정성껏 준비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제 앞에 밥 한 공기와 반찬을 정성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정순 씨는 이슬람 율법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녀의 말 속에서 깊은 정성과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고소한 밥알이 입안에서 퍼지며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 한 술을 뜨니 구수한 된장 향과 깊은 감칠맛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난생 처음 느끼는 매력적인 맛에 피곤했던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도감에 눈물까지 글썽이게 되었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배수 시스템 점검을 먼저 마무리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내일 장화 신고 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송전 장치 설치도 준비해야겠죠. 근데 전기 작업할 때 머리카락 안 서게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번개 맞은 것처럼 됐잖아요. 이 날씨에 쉽지 않겠지만 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절할 사람은 미리 알려주세요. 선풍기 자리 미리 맡아둡니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있으면 더위도 이겨낼 수 있죠. 물론 시원한 식혜가 필수지만요.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치 한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전에는 그들을 사막에서 일하는 외부인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같은 태양 아래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열정, 신중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씨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작업 현장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더위 속의 해프닝이 아니라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작업은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공사 현장을 걸어 다니다 보니 갑자기 어두운 구름들이 하늘에 몰려들고 있었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경고 없이 강한 모래 폭풍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울부짖으며 모래가 사방으로 날아다녔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보았었는데 폭풍이 기계를 비롯해 도구들, 심지어 작업구역 일부까지 두꺼운 모래로 뒤덮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럽팀이 관리하던 일부 장비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도구와 장비를 지키려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엔진과 중장비 소리는 우르릉거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었어요. 제 심장은 폭풍이 며칠이나 프로젝트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던 계획들이 폭풍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부서진 장비 근처에서 작업을 조율하고 계신 이동현 수석 엔지니어님께 달려갔어요. 그분은 거센 폭풍 속에서도 침착해 보이고 계셨어요.
분명한 목소리로 여러분 대피하세요.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계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바람소리 너머로 울려 퍼졌고 그 결연한 의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팀이 즉시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계를 보호하러 달려가고 다른 분들은 수리를 시작하기 위해 자재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렇게 강한 폭풍 앞에서도 그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 노동자분은 부서지기 쉬운 부품을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싸며 날아드는 모래로부터 보호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가장 중요한 장비를 작은 이동식 대피소로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팀워크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점차 제 걱정이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서 다시 이동현 수석 엔지니어님께 다가가 어떻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었어요. 2주만 주신다면 꼭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답해주고 계셨어요. 그분의 자신감은 전염되어 폭풍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제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폭풍이 한풀 꺾인 후 저는 팀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밤낮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록 모래가 여전히 구역 대부분을 덮고 있었지만 각 노동자분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짧고 단호한 말과 손짓으로 서로 소통하며 한 분은 피곤함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에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우리 팀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신속하게 임시 수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특수 장비를 사용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치수를 확인하며 수리된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지만 그분들의 단합과 전문성을 보면서 점점 믿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날씨가 내려앉을 무렵 폭풍으로 인한 피해는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고장난 장비는 수리되었고 작업은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위기가 끝이 아니라 용기와 협력으로 극복한 도전임을 깨닫고 깊은 안도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노동자분들이 조용히 승리의 순간을 나누는 웃음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폭풍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서로 신뢰하고 단합한다면 가장 큰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폭풍 한가운데서도 한국팀의 침착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제 마음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가져온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굳건한 정신에 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협력이라면 어떤 위기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닫고 있어요. 다음날 모래폭풍이 지나간 후의 현장은 놀라운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피로가 누적되었지만 동시에 현장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마음으로 서둘러 준비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전날에 광포한 폭풍이 지나간 사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침 7시였지만 한국팀은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어제의 위기를 이겨냈다는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동현 수석 엔지니어는 도면을 들고 다른 팀원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며 복구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팀과 사우디팀 사이의 뚜렷한 분위기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서로 거리를 두고 어색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마치 오랜 전우처럼 서로를 대하고 있었어요. 폭풍 속에서 함께 겪은 위기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놀란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한국인들과 거의 교류가 없던 사우디 노동자 5명 아흐메드, 모하메드, 살림, 파이잘, 그리고 칼리드가 자발적으로 한바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들이 한국 음식을 보며 코를 찡그리고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는데 이제는 호기심과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테이블에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고기, 된장찌개와 함께 풍미가 가득한 한우 카레가 놓여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나물 등 적어도 6, 7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국적인 향신료와 된장의 강한 향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들 중 가장 젊은 칼리드가 첫 번째로 음식에 도전했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떠서 입으로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에 눈썹을 찡그렸지만 천천히 씹을수록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와, 마샬라.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칼리드의 감탄에 다른 사우디 노동자들도 용기를 내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곧 테이블은 왁자지껄한 대화로 가득 찼어요. 이 찌개는 몸에 힘이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육수가 정말 진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모하메드가 말했어요. 이 향신료들은 우리 것과는 다르지만 묘하게 조화롭습니다. 특히 이 된장이라는 것이 독특하네요. 파이잘이 말하며 또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저는 그들 옆에 앉아 이 문화적 교류를 지켜보았어요. 음식이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그날 오후 현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사우디 왕실의 검은색 리무진 3대가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중앙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다름 아닌 파리스 빈 칼리드 왕세자였어요. 이 지하철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세자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어제의 모래 폭풍 중에도 작업을 계속한 한국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왕세자는 2시간 넘게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았어요. 그는 단순히 의전적인 방문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기술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특히 이동현 수석 엔지니어의 설명을 주에 깊게 경청했어요. 현장을 둘러본 뒤 갑자기 왕세자는 한바 식당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혼자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안에서는 한국 요리 담당 라임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정성과 마음을 담아 요리합니다. 매 끼니가 노동자들에게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왕세자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곧 이동현 엔지니어를 부르더니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귀하의 팀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것을 넘어섰군요. 음식과 우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우디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왕세자의 말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현장 한편에 설치된 작은 천막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한국과 사우디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우디의 달콤한 차와 한국의 보리차가 함께 오가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는 함께라면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한국인 노동자가 말했어요. 이 단순한 문구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이 우리 사막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깊이 의심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보여준 기술적 전문성과 인간적 따뜻함은 저의 모든 의심을 씻어내렸어요. 그날 밤 텐트를 떠나며 저는 별이 가득한 사막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존중,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음식과 웃음을 통한 진정한 인간적 소통을 알려줬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단순히 지하철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문화를 잇는 더 강한 다리를 함께 건설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과 사우디 두 문화가 모래폭풍이라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단단한 신뢰의 기반을 다진 순간이었어요. 저는 현장을 떠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사함과 감동을 느꼈어요. 이제 앞으로 이어질 협력의 시간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존경과 신뢰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쏟아지는 사막의 태양 아래 우리의 지하철 프로젝트는 날마다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갔어요. 한국과 사우디 노동자들 사이에는 이제 경계가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농담을 나누고 작업 도중 물병을 건네며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수십 년 동안 함께 일해온 팀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하는 증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맑게 갠 하늘 아래 현장에서는 마지막 마감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한국팀이 설치하고 있는 혁신적인 냉각 시스템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사막의 강렬한 태양빛을 그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태양열 집적판은 은빛으로 반짝이며 주변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이동현 수석 엔지니어는 태양에 그을린 얼굴로 시스템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혹독한 태양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더 뜨거울수록 더 잘 작동하죠. 이게 저희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자부심이 묻어났고,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그의 설명은 제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어요. 마침내 시험 운행 날이 찾아왔어요. 사막의 공기는 따뜻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는 꽉 찬 가슴을 진정시키며 수백 명의 노동자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섰어요. 모두의 시선은 터널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첫 번째 지하철 열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은빛 자체가 햇빛에 반사되며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열차의 엔진처럼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열차의 부드러운 움직임, 바퀴가 레일 위를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차체에서 반사되는 빛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냈다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넘쳤고 심지어 파리스 빈 칼리드 왕세자의 엄격한 표정에서도 감동의 흔적이 보였어요. 열차가 완벽한 안정성을 보이며 터널을 빠져나오자 현장은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수백 개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기쁨을 표현했어요. 저는 뺨 위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느꼈어요. 그것은 안도감, 성취감, 그리고 행복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막 한가운데서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꿈처럼 여겨졌었는데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시험 운행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프로젝트 현장 근처에 특별히 지어진 대형홀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어요. 그곳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성공을 기념했어요. 저는 화려하게 장식된 긴 테이블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색다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삼계탕,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한국 요리와 함께 캅사, 샤와르마, 무사카 등 사우디의 대표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김정순 씨는 6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방을 지키며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사막의 기적 수프라는 이름의 특별한 요리를 맛보았어요. 그것은 한국의 된장찌개에 사우디의 향신료가 더해진 독특한 퓨전 요리였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진한 된장의 풍미와 사우디 향신료의 풍요로운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치 두 문화의 융합을 상징하는 듯했어요. 이 단순한 찌개 한 그릇에도 요리사들의 정성과 문화적 이해가 깊이 담겨 있었어요. 축하 행사 중에 파리스 왕세자가 단상에 올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훌륭한 기술뿐만 아니라 협력과 우정의 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간결한 말이었지만 그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에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 역시 이런 재능 있고 인간적인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행운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며 저는 사막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홀로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초기의 의심과 편견,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힘은 기술이나 자원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 팀과의 연결은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준 소중한 인연이 되었어요. 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콘크리트와 철로 만들어진 지하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무형의 다리였어요. 리야드 지하철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정성과 신뢰로 세계의 마음을 얻은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50도가 넘는 무더위와 모래폭풍도 이겨낸 우리의 끈기가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